욕실의 물소리 아래에서 한 사람의 숨이 멎었죠. 콘크리트 속에 감춰진 흔적, 바다에 버려진 손. 그 모든 것은 잊히길 원했지만 세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바다는 평온했죠.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화도 선착장 주변, 석축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떠밀려 왔죠. 관광객 서연은 처음엔 그것을 인형의 팔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공기가 식었죠.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창백한 손, 껍질이 벗겨진 그 살점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바람이 멎었고 바다가 고요히 숨을 삼켰어요. 그녀는 비명을 내지르지도 못한 채 무릎이 꺾였죠. 무언가가 그녀를 끌어내리듯 세상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신고는 곧장 접수됐어요. 인천 해경팀이 도착했을 땐 하늘은 붉게 저물고 있었죠. 한석 형사는 손목의 절단면을 보며 침묵했어요. 그건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죠. 칼날은 한 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단면은 매끈했어요. 그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건 사람의 의지가 만든 상처다. 파도 소리 사이로 피비린내가 섞였죠. 손을 아이스박스에 담으며 형사의 눈빛이 어둡게 흔들렸어요. 누구의 손일까? 그리고 누가 그 손을 바다로 보냈을까? 국과수 이정 감식관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바라봤죠. 표피는 벗겨지고 손톱 밑엔 바다의 모래가 잔뜩 박혀 있었어요. 그는 돋보기를 통해 지문을 추적했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오른쪽 엄지의 와상문, 소용돌이처럼 말린 생의 흔적이었죠. 이건 여성의 손이야. 감식관은 낮게 속삭였어요. 종생불변, 만인부동. 단 한 번 찍힌 그 무늬는 누군가의 인생을 증언하고 있었죠. 한석 형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국과수의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죠. 지문이 복원되자 이름이 나왔어요. 서연,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은 여성이었죠. 남편 도현은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의외로 침착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죠. 그 사람, 나갔어요. 그냥 집을 나갔어요. 한석 형사는 그 말 속에 미세한 틈을 느꼈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기운이었어요. 형사는 그 미세한 공기를 잊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현의 집 앞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오래도록 담배를 태웠죠. 아파트 6층 복도는 정적이 깔려 있었어요. 한석 형사는 형광등 아래에서 CCTV를 요청했죠. 관리인은 머뭇거리며 하드디스크를 꺼냈어요. 영상에는 서연과 도현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있었죠. 시각은 실종 당일 저녁 7시 42분. 그런데 내려오는 장면엔 도현 혼자였어요. 그는 두꺼운 이불을 들고 있었죠. 형사는 영상의 정적 속에서 이상한 리듬을 들었어요. 생명이 끊어진 공간의 침묵이었죠. 도현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그의 작업실엔 페인트 냄새와 톱밥이 섞여 있었죠. 형사는 그 공간에서 오래된 콘크리트 통을 발견했어요. 무겁고 냉랭했죠. 표면은 덧칠된 페인트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그 통의 입구를 조심스레 열었죠. 흑빛 콘크리트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어요. 형사의 심장이 잠시 멈췄죠. 그건 단순한 유기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잔향이었죠. 그날 밤 도현은 경찰서에서 담담하게 커피를 마셨죠.
내가 그랬어요. 입술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죠. 그 사람, 나를 끝없이 흔들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죠? 다른 사람 있다고 했죠.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나도, 그 사람도 그 짧은 문장은 형사에게 무겁게 박혔죠. 그것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 마치 숙명처럼 들렸어요. 살해는 욕실에서 벌어졌죠. 서연은 말다툼 끝에 등을 돌렸고 도현은 그 순간 목을 조였어요.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후회의 경계에서 떨렸죠. 물이 흐르고 그녀의 숨이 꺼질 때까지 시간은 멈췄어요. 욕실의 거울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죠. 한쪽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도현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그는 그 후 냉정했어요. 욕실 타일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시신을 옮겼죠. 전기톱을 꺼낼 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정리라 불렀죠.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잘라내는 일처럼. 그가 사용한 칼은 오래된 작업용 톱이었어요. 단면은 매끈했죠. 형사는 그 정교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첫 유기는 새벽 2시, 강화도 동락천이었죠.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안개가 낮게 깔린 도로 위로 그의 헤드라이트만 흔들렸죠. 차 안엔 향이 짙은 페인트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일상처럼 담배를 물었죠. 이제 끝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손과 발을 물속에 던졌어요. 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다음 날 그는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커피를 타고 전화를 받고 견적서를 썼어요. 단 한 번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가 밤마다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쌓아두던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그 통 안엔 머리가 있었어요. 형사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죠. 그는 도현의 집을 다시 수색했어요. 욕실 배수구엔 여전히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루미놀 반응은 파랗게 타올랐죠. 그 불빛 속에서 형사는 중얼거렸어요. 이 집은 숨기고 있었구나. 피는 이미 닦였지만 공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냄새, 온기, 벽의 틈새. 모든 게 진실을 품고 있었죠.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이야. 그 한마디에 도현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엔 분노보다 공허가 있었죠. 엄마는 자유로웠어요. 아버지는 그걸 미워했죠. 그 말은 심장처럼 울렸어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죠. 그에게 남은 건 죄의식이 아니라 무너진 사랑의 잔해였어요. 그는 조용히 울었죠. 아무도 그 눈물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구속 직후에도 담담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눈을 내리깔았죠. 그날은 그냥 평범했어요. 다만 모든 게 무너졌죠. 말끝이 떨렸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후회의 진동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날 무시했어요. 다른 남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말은 차가운 독처럼 흘렀죠. 한석 형사는 그 눈빛에서 한 가지를 읽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집착이었죠. 검찰 조사실의 공기는 눅눅했어요. 도현의 손목엔 차가운 수갑이 감겨 있었죠. 형사는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그녀를 사랑했습니까? 도현은 잠시 웃었어요. 사랑이요. 그건 종이처럼 얇아요?
찢기면 아무 소리도 안 나죠의 그 웃음은 허탈했어요. 하지만 그 뒤엔 분노가 숨어 있었죠.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기보다 자신의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던 거였죠. 사랑이 아니라 소유, 이해가 아니라 지배였어요. 형사는 도현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범죄자는 종종 그 빛에 반응했죠. 그는 눈을 개슴츠레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했죠? 하지만 세상은 나를 밀었어요. 한석 형사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어요. 허락된 공간이 아님에도 그는 불을 붙였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밀린 건 당신이 아니에요. 끌어당긴 거죠. 당신이 만든 끝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찢었죠. 그 무렵 민수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어요. 형사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무너졌죠.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숨 사이에서 갈라졌어요.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대신 민수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용서는 내 몫이야. 하지만 기억은 잊지 마.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스며들었죠. 민수의 눈동자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어요. 검찰은 공소장을 마무리하며 동기를 가정 내 지속적 불화와 피해자의 이혼 요구에 따른 분노 폭발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형사는 그 말이 너무 단순하다고 느꼈죠. 그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왔죠. 그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서연은 그 감옥의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열쇠를 부쉈죠. 서연의 머리는 결국 사무실 보일러실에서 발견됐어요. 콘크리트는 완벽히 굳지 않았죠. 형사들은 그 안에서 미세한 향수를 맡았어요. 그것은 서연이 생전에 즐겨 쓰던 냄새였죠. 차가운 콘크리트 틈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은 잔인하게 인간적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죽음에도 향이 남는구나. 그의 말은 한숨처럼 흩어졌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형사는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손이 떠올랐죠. 바다 위를 떠도는 하얀 손. 그는 그 손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릴 잊지 마요. 형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깼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죠. 그러나 그 차가움은 살아있는 것보다 진실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직접 치렀어요. 남은 건 머리와 손뿐이었죠. 그는 납골당의 유리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편히 쉬겠죠. 그 마른 바람에 흩어졌어요. 도현은 수감 중에 그 소식을 들었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을 바라봤죠. 그 벽엔 금이가 있었어요.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도소의 밤은 길었어요. 도현은 하루 종일 작업장에서 목재를 다듬었죠. 그는 손끝으로 나무결을 느꼈어요. 그 감촉은 서연의 머리카락과 닮아 있었죠. 그는 문득 멈췄어요. 손을 쥐었다 폈죠.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겠죠.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침묵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형사는 잊지 못했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종종 강화도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인가 남아 있었어요. 한때 사랑이라 불렸던 것의 잔해, 인간의 어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기억. 형사는 그걸 끝없는 다크라 불렀죠.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서연의 죽음은 뉴스 한 줄로 남았어요. 그러나 형사와 민수의 기억 속엔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죠. 민수는 가끔 바다로 나가 어머니의 손이 발견된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흩어졌죠.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은 잊었지만 그는 매일 그날을 다시 살았어요. 손이 바다에서 떠올랐던 순간처럼 마음속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미처 떠나지 못했죠. 형사는 사건을 마감한 후에도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서류 더미 사이엔 여전히 서연의 이름이 남아 있었죠. 그는 서류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생각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왜 끝날수록 잔혹해지는 걸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감정의 무덤이었죠.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번지며 유리 위에 흔들렸어요. 그 빛조차 피처럼 붉었죠. 도현은 재판 내내 무표정이었어요. 판사는 형량을 낭독했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없었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웅성였어요. 그러나 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에겐 이미 세상이 사라졌어요. 눈앞에선 여전히 욕실의 거울이 비추고 있었어요. 그 거울 속엔 아직도 서연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죠. 수감 후 첫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의 불빛이 깜빡였죠. 벽에 금이 바람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서연, 나도 무너졌어.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였어요. 그는 이불을 덮었지만 냉기가 발끝까지 스며들었어요. 그 냉기는 죄책이 아니라 기억의 그림자였죠. 민수는 언론의 플래시를 피하며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기자들은 물었죠.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는 멈춰 섰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기자들의 펜끝을 멈추게 했죠.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사진 속 미소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면회했어요. 철창 사이로 눈빛이 스쳤죠. 그날 후회합니까? 도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후회요. 후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일이지요. 그 말엔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은 이미 죽은 거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어요. 그 짧은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죠. 밤이 되면 도현은 교도소 담장 너머로 달을 바라봤어요. 둥근 달빛이 철창 사이로 흘러들었죠.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달빛은 멀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그녀는 저기 있을까요? 바람이 스쳤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달빛은 눈꺼풀 너머로 계속 스며들었어요. 형사는 은퇴를 앞두고 사건 파일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사진 속 서연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간의 분노는 왜 그렇게도 쉽게 사랑을 삼키는 걸까? 책상을 정리하던 그는 파일을 닫지 못했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죠. 몇 년이 흘러도 강화도의 바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아무도 그곳이 한 여자의 마지막 자리였다는 걸 몰랐어요. 파도는 그날처럼 잔잔했고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그러나 바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냄새, 소리, 그리고 고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민수는 시간이 흘러 아버지를 면회 갔어요.
유리 너머의 도현은 많이 늙어 있었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잊어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잊는 건 벌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용서를 말하지만 어떤 죄는 기억으로 남아야 했죠. 그것이 진정한 속죄였어요. 도현은 수감 8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하늘은 늘 잿빛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담벼락이 울렸어요.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골랐죠. 그녀도 이 바람을 느꼈을까요?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잠시 서연이 부드럽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죠. 남은 건 어둠뿐이었어요. 형사는 은퇴 후에도 사건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가 모은 파일은 수십 건이었죠. 하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닫지 못했어요. 그는 이정 감식관과 가끔 통화했어요. 형사님, 그때 냄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콘크리트 속 냄새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형사가 말했죠. 그건 피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였어요. 그 말은 오래 남았어요. 민수는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상담을 받고 대학을 다니고 새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였어요. 그는 그 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지울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죠. 형사는 어느 날 강화를 다시 찾았어요. 오래된 나무다리 밑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 위를 지나던 그는 갑자기 멈췄어요. 바람이 불었고 먼 바다 쪽에서 파도가 밀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어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서연 씨, 당신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 마른 바람에 섞여 사라졌죠. 그러나 그 울림은 오래 남았어요. 도현은 수감 중 매일 나무를 다듬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느꼈죠. 그 촉감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어요. 거칠고 차가운, 그러나 어디선가 따뜻했던 감정이었죠.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마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속죄의 파형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벌이에요. 하지만 나도 살아있어요. 민수는 대학 졸업식 날 교도소를 찾았어요. 저 이제 졸업했어요. 유리 너머의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넌 나보다 강하구나. 그 말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당신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도 증오로 살 순 없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속엔 오래된 눈물이 있었죠. 형사는 서류를 봉인하며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이 사건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는 펜을 놓고 조용히 웃었어요. 수십 년간 들었던 수많은 목소리 중 이 사건의 침묵이 가장 무거웠죠.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바람이 들어왔죠.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안엔 아직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어요. 도현은 출소를 앞두고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나는 여전히 그날의 공기 속에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민수의 눈빛이 나를 지켜보고 있죠. 그는 마지막 줄을 썼어요. 이제 진짜로 사라질 차례겠죠.
펜을 내려놓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이 세상을 떠나갈 듯 미약했어요. 하지만 그건 고백이었죠. 민수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차가운 대리석을 만졌어요. 이제 됐어요. 엄마.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어요.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먼지가 반짝였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픔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죠. 밤이 되자 강화도의 바다는 고요했어요. 파도는 천천히 숨을 쉬었죠. 형사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현의 이름도 서연의 이름도 이제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기는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숨결, 그날의 어둠. 세상은 잊었지만 바다는 모든 걸 품고 있었어요. 그 끝없는 다크 속에서 여전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